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가뜩이나 이른 추석에 가을 장마 그리고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농가는 일조량이 줄어 상품성이 떨어지더라도 혹시 모를 낙과 피해를 막기 위해 수확을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배 하나하나가 조심스레 바구니로 옮겨집니다. 농민들에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수확입니다. 이른 추석으로 예년보다 수확 시기가 열흘가량이나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 며칠 계속된 가을 장마는 농민들의 근심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과일의 당도와 빛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일조량이 줄어들어 기대했던 만큼의 상품성을 보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에 한참 배가 익어야 되는데 잘 익지를 못하고 당도가 아무래도 이제 비가 잦으면 당도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농민들의 근심을 모르는지 13호 태풍 링링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7일과 8일 충북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40m의 강풍과 함께 시간당 3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일 오후에 충북 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충북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폭우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괴산 지역 주민들이 괴산댐 수위 조절 실패가 수해를 키웠다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는데요. 어제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해민들도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괴산엔 6시간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논과 밭, 주택과 펜션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괴산댐이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더 많은 물을 담아놓은 데다 수문 개방 시기까지 놓쳐 수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주민 30여 명은 괴산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수문 조작만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수문 조작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너무 물이 차올라와서 피해를 본 겁니다, 지도로. 하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괴산댐이 당시 제한 수위보다 0.35m, 57만 톤가량의 물을 더 담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수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괴산댐이 초당 2,000톤을 방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양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댐 수위 조절 실패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근무자들이 홍수통제소의 지시로 방류량을 적절히 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해는 천재지변이었다며 결국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댐 운영 관련해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며 괴산댐과 관련된 수재민들의 패소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가장 많은 수재민들이 모인 이번 소송마저 패소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떠오르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난해 보은군이 55억 원을 들여 훈민정음 마당을 조성했는데요. 한글 창제의 주역으로 세종대왕보다 신미대사를 더 부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일 발언에 이어 보은군의 역사인식에 뭔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나란말씀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을 세종대왕이 아닌 승려 신미대사로 다뤄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이 지난해 11월 무려 55억 원을 들여 조성한 훈민정음 마당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미대사를 정가운데 거대한 불상처럼 앉히고 주변에는 그의 가족과 제자들의 동상까지 설치해놨습니다. 반면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동상은 단지 훈민정음 창제 관련 인물 7인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배우는 그 자제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상 뒤에 신미대사를 소개한 문구입니다. 세종대왕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던 승려,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어케는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을 무시하고 야사를 토대로 훈민정음 마당을 조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료가 아니고 그야말로 사찰 내에 이제 임의로 작성된 기록이란 말이죠. 네, 그런 걸 근거로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무시하고 또 세종대왕과 신미대사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엔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이 신미대사를 처음 만난 게 1446년으로 나와요. 그 뭐 실록에 있는 거니까 그때는 벌써 훈민정음 창제가 다 끝나고 다른 한글 단체도 역사 왜곡이라며 보훈군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보훈군은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공간이라며 향후 관련 기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글 창제 주역을 기리는 범종에 보훈군수의 이름을 금빛으로 새겨놓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 관련 단체들은 이번 주 금요일 보훈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은 연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가축질병이 퍼질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방역당국이 연휴 기간을 전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최근 충청북도가 실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 방역 훈련입니다. 축산단체와 지자체, 군인과 경찰까지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을 거쳐 중국에 상륙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죽지세로 북한까지 번지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공항은 방역의 최일선입니다. 당국은 발생국가 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와 육류 가공품의 국내 반입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청주공항에서 3건, 전국적으로 19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고 1,0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 전염병에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햄, 소세지 등의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가져오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 비상입니다. 멧돼지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퇴치제를 도내 모든 양돈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연휴 직전과 직후엔 전체 양돈 농가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귀성객들에겐 양돈 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본국에 많이 다녀오실 텐데요. 혹시 발생 국가의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귀국을 하셨더라도 양돈장에 들어가는 것은 한 5일 이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북에서는 354개 농가에서 63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처럼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이 지구촌 무예인들을 하나로 잇고 있는데요. 선수로 임원으로 대회에 참여한 수많은 무예인 가운데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이번 대회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화 옹박과 아저씨로 알려진 펜칵실랏은 예술적으로 방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세한 기술과 힘이 돋보여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됐습니다. 2번의 세계 챔피언십을 거머쥐며 이런 세계화를 이끈 셰이크 알라우딘 아시아 연맹 회장에겐 마스터십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At the same time, to see my son later, he will fight, and we want him to win and give me the proud. 자녀 6명 모두 펜칵실랏 대회를 석권하는 고수입니다. 특히 셋째 아들 피도스는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Every single competition that I go, I carry my family's name. So I try to do the best and make them proud. 사바대에 출전한 이지석 선수는 뮤지컬 배우입니다. 세종의 호위무사 운검으로 화려한 무예를 선보이며 조명을 받았고
각종 무예 오디션 프로그램을 석권 중입니다. 예전에 이소룡이 추구했듯이 진짜 무술도 하는 액션 배우가 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경기도 직접 참여도 하고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싶어서. 한편 우슈와 주짓수에 출전한 세계 랭킹급 선수들이 잇따라 무릎을 꿇면서 신예 선수들의 반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북대병원 충북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희귀질환 거점센터는 지역 내의 희귀질환 진료 체계를 구축해 초기 상담부터 진단과 치료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청원생명쌀이 13년 연속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로하스 인증은 건강과 환경, 지속 가능한 소비의 가치를 두고 이에 성과를 보인 제품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생명쌀은 제초제를 이용하지 않고 왕우렁이 농법을 사용하는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제26회 대한민국 가스안전 대상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산업훈장에는 주식회사 삼천리 유재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155명의 개인과 단체가 가스안전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이 출시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운용 보수의 50%를 기초과학 분야 장학기금으로 기부하는 주식형 펀드로 앞서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조병옥 음성군수 등이 가입했습니다. 충북에도 지역 단위 교사 노동조합이 출범합니다. 충북교사노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오는 28일 공식 창립총회를 거쳐 다음 달 1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 등에 이어 지역 교사 노조로는 7번째로 출범하는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일부 세력이 주도하는 강경 투쟁을 지향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교육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국제심판인 스리랑카 국적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보육교직원 힐링 콘서트가 오후 5시 5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2019 사랑나눔 바자회가 오전 10시 충주 봉사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29회 진천군 농업경영인대회가 오전 10시 화랑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